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루미가 물어보길래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이건 딱 한 페이지에 들어가네. 여기 보면 S뿔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S뿔이. 이 영혼성, 우리 스피어잖아, 스피어. 그러니까 이게 어원은 뭐 에스파이어, 스피어, 혼을 불어넣었다잖아. 이게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랑 같은 어원이에요, 이거. 그래서 영혼성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작품의 기, 아우라, 영혼성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한국말로 묘미, 미감, 감정, 느낌, 에너지, 생기, 활기, 호연지기, 기백, 기상, 영리함, 유머, 영감, 구도미, 색감, 스토리, 뭉클한 사연. 이건 좀 주관적입니다, 뭉클 사연은. 그다음에 센스, 독창성, 시대적인 독창성이 있겠죠. 똘끼, 이거는 전위성, 아방가르드가 있느냐, 어드벤처 하냐, 이게 벤처러스 하냐, 벤처기업처럼 이게 좀 튀느냐, 뭐 이런 거죠. 똘끼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에스프리에 다 들어가 있고, 작품의 가치는 바로 그 에스프리가 기본이 되는 거고, 그 기본이 장시간 지나도 변치 않는 거예요. 시장에서 특정 작가의 그림값을 올려서 담합을 해서 비싸게 팔고 치고 빠지는 갤러리가 굉장히 많아요. 화가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작가의 어떤 명성이 완전히 먹칠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그 K갤러리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기꾼 갤러리에 걸려가지고 작품 가격 높게 올려가지고 팔았다가 더 이상 이제 그 갤러리가 그 화가를 이제 그 토사구팽했을 때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특정 갤러리가 그 갤러리에 연관된 컬렉터들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거를 뭐 10만 원에 사서 1000만 원씩에 판 거죠. 100배. 그리고서 5대5로 하면은 나는 10만 원에 팔던 거를 500만 원을 본 거야, 이 화가는. 그럼 단기적으로 혹할 수 있어요, 되게. 그리고 그 갤러리는 500만 원씩을 챙기고 이 작가를 토사구팽하고, 왜? 유행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유행 따라서 작가를 선정하고 키워서 가격을 부풀려서 한번 흥행을 하고, 부동산 떴다방 같은 거죠. 흥행을 하고 토사구팽하고, 이게 이 기간이 아이돌 키워서, 예전에 아이돌 키워서 흥행하고, 아이돌 나이 먹으면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은 토사구 버리고 그 그룹 해체하고, 그거는 2, 3년이잖아요. 근데 미술계에서 화가를 아이돌처럼 이렇게 토사구팽하는 시기는 10년, 20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작가는 속닥 껌빡 속아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정말 성공을 했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믿게 돼요. 왜냐하면 기간이 10년, 20년이니까. 그래서 그 특정 갤러리 확 넘어갑니다. 알고 봤더니 토사구팽이야. 알고 봤더니 뭐냐면은 그걸 뭐라 그러지? 버리는 카드야. 버리는 카드. 그게 기간이 길 뿐이지, 기획사에서 아이돌 그룹 키워가지고 이렇게 돈 벌고, 걔네들 조금 나이 먹으면 그냥 또 새로운 아이돌 뽑고 계속해서 그 순환시키잖아요. 그 시스템이 미술 시장에도 있어요. 단지 그걸 뭐라 그러지? 한 사이클, 그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작가들도 자기도 모르게 당해요. 제가 이제 이런 지식들을 대학교 때
선배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일란 선생님도 정말 많이 얘기해줬고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그때 저 선배들이 저랑 대화를 나누던 선배들이 일랑 선생님이 저보다 33세 연상이에요. 저보다 20년 연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20대 때 저는 사실 거의 향후 거의 뭐랄까 내가 겪게 될 30년에서 40년의 스토리를 다 들은 거예요. 미술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혹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대학교 1, 2, 3학년 때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거를 특히 상업 갤러리에 넘어가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에스프리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토사구팽 당하는 작가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고호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리가 있죠. 고호의 에스프리는 뭐죠? 색감, 스토리, 약간의 그 붓질에서의 생기, 활기 이런 게 있잖아요. 기백기상, 묘미도 있고. 그게 고호의 그림에서 독창성이나 시대성이라는 에스프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고호 그림들 보면은 거기 누구 그림 많이 따라했더라? 그 있잖아요. 그 이발소 그림의 원조 누구지? 넘어가죠. 아무튼 그 사람 많이 따라했고 습작, 그러니까 고호의 10년은 사실 학습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아쉽죠. 거기서 10년을 더 살았더라면은 진짜 고호의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고호는 진짜 자기 그림을 못 그리고 죽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동네 청년들이 고호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총을 왜 가지고 있어? 갖고 있던 총을 뺏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비스듬하게 오발 사고가 났고 피를 흘리다가 죽은 건데 좋은 병원으로 갔으면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살이 아니에요. 절대 자살하는 사람은 그렇게 총을 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사가 쓴 고호에 대해서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듣기만 했어요. 전해 들었는데 어떤 의사가 고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기 고호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벼 판 거예요. 직접 현지에 가서. 그래서 그 의사가 내린 결론이 타살이다라는 거예요. 동네 두 청년이 그 총을 뺏으려고 실갱이 하다가 오발 사고가 나서 고호의 배에 총알이 관통 또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년 더 살 사람이 그 악재와 악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권총을 들고 다니지 말아야 했었는데 먼저 갔다. 그런 어떤 한 의사가 쓴 고호에 대한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듣자마자 그 가설이 맞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에스프리라는 것이 작품의 기본적인 자격이에요. 자격, 품격인데 이게 약간은 있어야 그래도 미술 시장에서 그 상업 갤러리가 작업이 들어와요. 토사구팽 작업이 들어와요. 아주 많으면, 자, 에스프리가 아주 많은 그림이야. 그러면 상업 갤러리가 토사구팽 작업을 들어오겠죠. 들어오기는. 그러나 절대 안 넘어가죠. 왜냐? 그 화가 자체가 첫째 영리하고 그 에너지와 기운을 느끼는 것이 강하고, 그럼 상업 갤러리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바로 간파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진짜 에스프리가 강한 화가는 그런데 안 넘어갑니다. 다 그 파악해요. 근데 이제 조금 불쌍한 척하고 들어오면 넘어가. 작가님 우리 갤러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작가님 여기 와서 꼭 한번 전시 좀 해주세요. 우리 갤러리 망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 넘어가. 그 동정심에.
넘어가서 한번 전시를 할지도 몰라.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은 없고 아예 그냥 그림을 무슨 자선사업 하는데 이렇게 기부한 적은 있지만 꼭 도와주세요. 어디 누구 도와줄 거예요. 했을 때 그림을 제가 준 적은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동정심에. 하지만 갤러리에 넘어간 적은 없어요. 그 넘어갈 만한 작품이 아직 뭐 나오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시도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매달 얼마 해줄게 5년간 50% 줘 뭐 이런 거 그런 시도가 있었고 저는 그게 고마워서 뭐 살짝 손을 잡은 적도 있고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제가 손해 보지는 않았고 그 후원금이나 이런 건 다 몇 배씩 갚았어요. 저한테 왔던 돈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마크 로스코의 미니멀한 작품도 거기에는 그 마크 로스코의 기가 담기는 것이고 거기에 색감이 담기고 스토리와 철학이 담기죠. 그래서 거기에 에스프리가 있는 것이고 잭슨 폴록의 그 뿌리는 거에는 피카소에 대한 엄청난 질투심도 담겨 있겠죠. 그 감정. 피카소 이놈 새끼가 다 해먹어 이랬다잖아요. 폴록이 피카소한테.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피카소가 다 해먹었네. 이러면서 엄청 원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울분, 피카소에 대한 짜증, 그 모든 걸 다 토해내서 물감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잭슨 폴록이. 거기는 뭐예요? 나름대로 폴록만큼의 뭉클한 사연이 있잖아요. 감정과 느낌이 있잖아요. 또 하나, 잘 뿌렸어요. 잘 뿌려. 그래서 구도미가 있어. 그다음에 페인트 색깔도 좀 나름 이렇게 코디를 했어요. 코디를 잘 했어. 그리고 독창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잭슨 폴록의 작품에 에스프리가 있는 겁니다. 에스프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조건은 또 한 20가지가 되는 겁니다. 20가지. 그 중에서 한 5가지 이상만 있어도 사람들은 거기서 에스프리를 느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에스프리가 춤추는 손 넝쿨손의 에스프리는 포도 넝쿨손이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그 을목의 생기와 활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걸 제가 발견해낸 거죠. 그걸 발견한 영리함이 있었죠, 저는. 과감하게.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도를 보죠. 심사를 하잖아요. 100개 중에 하나가 선정되거든요, 저한테. 그 넝쿨손 100개 중에 하나 정도가 선택이 돼요. 거기서 제가 구도미와 어떤 그 넝쿨손의 에너지와 묘미를 찾아내죠. 움벨트의 그 구도미는 제가 구도를 잡는 거예요. 화면 위에다가. 그 식물 자체가 그 구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식물 자체가 그런 구도를 갖고 있으면 사진작가가 나서서 얼른 찍어가지고 자기 사진으로 만들겠지. 하지만 그 잡초나 뭐 이런 야생에서 자연에서 나는 풀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구도로 자라지는 않아요. 제가 구도를 만드는 것이죠. 제가 구도미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리들의 그 에스프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움벨트 작품에. 넝쿨손 같은 경우는 제가 100개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드로잉 조각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정 부분을 제가 딱 골라서 구도미가 좋은 부분을 구도미와 영감과 유머가 느껴지는 기상이 느껴지는 부분을 골라서 액자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포도가 가지고 있는 넝쿨손이 가지고 있는 그 상승의 에너지라는 그 기백과 활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선정해서 1999년부터 작품화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 거예요. 저작권 저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에스프리로 본다면 에스프리 관점에서 본다면 제 주관적인 관점은 움벨트보다 드로잉 조각하고 넝쿨손 춤추는 손이 더 강합니다. 에스프리가. 더 작품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큰 컬렉터에게 다시 팔릴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프리니까. 그리고 태양 중에서도 아주 잘 그려진 태양은 그 에스프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 작품에서 에스프리의 순서를 매겨보자면은 잘 그려진 태양, 못 그려진 태양은 빼고 앞으로 잘 그려보겠습니다. 더 잘 그려진 태양, 그 다음에 춤추는 손, 그 다음에 드로잉 조각, 그 다음에 움벨트예요. 움벨트 달그림이 에스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움벨트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구상화거든요. 실제 식물이 사진 찍는 거하고 똑같은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진작가가 그 감광지에다가 별빛과 달빛을 찍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스프레이 뿌려서 스프레이의 그 빛의 방울, 물방울, 빛의 방울에 해당하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 기법과 사진 찍는 기법이 완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이자 구상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작품들 중에서 사진과 구상화를 누가 제일 좋아해요? 미술품 감상 초보자들이 사진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구상화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움벨트 작품의 장점은 뭐냐? 고리들 화가를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홍보, 교두보, 세계적으로 이게 다양한 컬렉터군을 고리들 그림에 입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명해질 때가 되니까 이 움벨트 그림이 나온 거죠. 사실은 이게. 이것도 그 어떤 사주팔자의 코드대로 이 작품이 지금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마지막에 그런데 만약에 그 감상자가 중동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렇게 쳐봅시다.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지역에서는 포도가 자랄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저 멀리서 송수관으로 물을 끌어다가 자기 집 앞에다가 포도밭을 하나 읽었다고 칩시다. 사막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중동인이. 그래가지고 보통 물을 뭐 1시간마다 한 번씩 주면서 포도를 키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 이렇게 포도 열매가 맺힌 걸 본 거야. 그래서 물을 한번 탁 주고 집에서 이제 커피 한 잔 탁 타서 자기가 직접 갖고 온 포도나무도 몇 개 안 돼. 한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키우기가 힘들어, 사막에서. 그래서 포도밭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밤에 달이 떴는데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탁 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참 제가 요즘에 유성을 안 그렸구나. 움벨트도 유성이 좀 지나가주면 좋죠. 소원을 비는 유성. 유성 하나씩 좀 그려야 되겠네. 달밤에 유성이 착 지나가고 은하수가 딱 보여. 포도 잎과 포도 열매 사이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움벨트 구도가 딱 나오는 거죠. 중동에서 비싼 돈을 주고 물을 사서 포도밭을 읽었던 사람이 제가 중동 전시할 때 제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고 뭐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게 뭉클서연이라는 건데, 작품의 에스프리를 느끼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평행우주적인 것이죠. 자기 세계관과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강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중동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만약에 그 사람이 부자라면 움벨트 그 달그림 또는, 게다가 또 거기서 초승달이네. 자기 나라 국기에 들어가 있는 초승달이야. 그 초승달이 마호멧과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마호멧, 성모 마리아, 뭐 그 국기가 다 그런 신화적인 거거든요. 또는 뭐 자기 조상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 1번부터 50번까지 제가 다 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그걸 아도친다고 그러는데 좀 상스러운 일본어일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다 사버리는 거죠. 강력한 포도밭의 추억이 있거든, 이 사람은. 그리고 그게 그 포도밭을 더 사막에 일구조한 열망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그림이 사고 싶겠어요. 그런 어떤 에스프리도
특별한 자기 사연이 있다면은 100사람이 보기에는 태양의 에스프리가 더 강하지만 그 사람은 그 태양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태양 하면 덥고 사막 지역에서 더 이상 나는 햇빛을 쬐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포도밭의 달밤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 에스프리라고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에스프리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넘었네. 자,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를 오래된 거 있잖아요. 새로 산 거는 이게 너무 골고루 이렇게 뿌려지기 때문에 그림이 별로 안 좋아. 오래된 거, 10년 이상 된 거, 어디서 주워온 거. 스프레이 그 사가서 플라스틱이 부러졌는데 이렇게 순간 접착제로 고정하고 보강하고 실리콘 바르고 테이프로 감싼 거. 그런 것들이 그림 그리는데 더 좋더라.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줌포. 이런 게 이제 대낮의 움벨트 개념이죠. 이런 그림도 참 좋긴 해요. 근데 참 답답하죠. 갇혀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구도에다가 달과 별이 있으면 희망, 꿈, 굉장히 밝죠. 움벨트는 달하고 훨씬 잘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태양 움벨트잖아요. 이거 좀 제가 뒤집어서 붙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태양 위에 있는 게 좋아서 뒤집어서 붙였는데 또 이 나뭇잎이 상승하는 게 더 좋거든요. 남성적인. 그래서 이게 더 좋아서 이게 뒤집어서 붙인 건데 이런 대낮 움벨트 이게 제 거 아니에요. 어떤 사진작가가 찍은 걸 것 같아요. 무명의 사진작가가. 이거보다 달밤의 움벨트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림 딱 나오죠. 달밤 움벨트 얼마나 좋아.